매일타임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표명한 평택시의회에서 더존 언론인 클럽이 주최한 평택시의회 양당 대표 의원 초청 간담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7일 더존 언론인 클럽은 평택시의회 국민의힘 최준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재형 의원을 초청, 의정 전반에 관한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먼저 브레이크뉴스 이귀선 기자의 취임 1주년 소감에 대해 평택시의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더불어 모두 함께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 여러분의 말씀, 그리고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며 제9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우면서 하다 보면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반기 이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어서 이제 좀 효율적이고 의회가 체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그다음에 또 연구의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그 지방자치 혁신 연구의 대표위원으로서 조례 평택시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향후 정비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과 논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1년 지내면서 두렵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1년이 다른 도시의 10년에 견줄 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시의회의 결정 하나가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만큼 시의회 그리고 구성원인 의원들이 충분히 더 연구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과정들을 겪어야겠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평택 시위의 미래 그리고 시민들에게 누가 되는 의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충분히 더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기자단의 질문에 양당 대표의원은 구체적인 대안과 예측 가능한 의정 활동을 토대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체구조와 전기시설 시중화 등 이에 대해 늦어진 이유를 의회 차원에서 바라보는 생각과 그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지원 시설 용지가 미분양으로 인해서 사업 예산 조달에 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의회에서도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하고 같이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제일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주택지 39가구 중에 39가구 중에 34가구만 네 가구만 협의가 되고 5가구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간담회 때 논의한 결과에 이게 이제 녹지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녹지 공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대체 부지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 경기도에 또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 평택시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 간에 계속 협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준공이 계속 지연되면서 입주업체나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겪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의회 차에서도 지금 그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특위를 구성해서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금 각 협의체가 모여서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의 입장은 이제 지금 SPC 법인에서 나중에 각 지분만큼 분담하게끔 하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일단 경기도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이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그러면서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마무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정구 의원님 최재형 의원이 말씀 주신 거에 거의 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시행 업체가 이제 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을 대응하지 못한 것이 좀 있고 잘못된 계획이 좀 원인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손해 볼 수 없다는 입장이 이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의 좀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체근하는 것이 시의회 역할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최재형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주자 택지가 부족한 문제, 그리고 도시가스 미공급 문제, 뭐 전선지중화 문제 이런 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이제 지원시설 분양이 되면 이제 자금이 일어나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탐탁치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연료되지 않는 상황으로 부딪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 시점이 미뤄지면서 이제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주 택지를 받았지만 아직 이주를 못해 가고 있는 분들도 이제 어딘가에 이제 뭐 전세로 이제 들어가시고 월세를 내시고 계시는데, 이 전세나 이제 월세가 끝나가고 해서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해결이 안 됨으로 해서 계속 금융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도시공사가 한계가 있다라고는 말을 하지만, 이제 이 향후에라도 이제 이런 사업을 참여할 때 지배력을 좀 가질 수 있는 지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선례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도시공사에서 좀 교훈을 좀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포승 2산단 같은 경우에도 지배력이 부족했었던 상황이었지만 향후에 그 도시공사에서 일괄 정리하는 그런 선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재건을 하고 주민들과의 협의를 해나가면서 시의회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가 한층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됐는데요. 평택시의회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오셨고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상 최재형 의원님.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한 30여 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는 이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재정권 독립이나 자치 입권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평택시의회에서도 뭐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저희 인사권이 독립이 돼서 의회 출신 사무국장이 처음으로 이번 주 초에 이제 임명이 되었고, 아직 하지만 이제 재정권 독립이 되지 않아서 의회 본연의 역할, 그러니까 의회가 가져야 될 이제 지역의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거나 주민 자치를 더 활성화시키거나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자체 사업으로 좀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재정권 독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시 본청, 그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이런 한계가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더 나아가야겠다는 고민도 좀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행안부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그 집행부와 본청에서는 이제 분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인사권만 독립됐지. 이제 행안부 산하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인원을 제한하는 총량제에는 같이 이제 연동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 있지만 그 마음대로 인력을 늘리거나 줄여서 효율성을 가하거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개선되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올해 도입이 된 것이 정책지원관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의원님 2분의 정책지원관 1명, 2대1 매칭으로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보다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대1 매칭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가 전국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의회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의회가 어떻게 그 독립성을 가질 것인가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시민들의 힘이 집행부에 있지 않고 의회에 있을 때 의회의 독립성과 발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가 주민자치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지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시민들을 호흡한다면
중장기적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고민들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방안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같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죠. 네, 또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가 인사권 독립이라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수사목장 자체 승진을 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정책 청문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정책 청문회를 실시했고, 또 인사청문회 조례도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의회 역할,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 정책 중심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하고 이런 식의 저희의 지방 우리 평택시의회 독립성 확보나 이런 것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은 중앙 정책지원관 제도를 거의 지금 법도 발의돼 있고 한데 그게 조정이 총괄돼서 의원들이 의정할 동안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신인 프레스 TV에 우리 박준혁 부장님 질문을 해주시죠. 신인프레스 박준혁 본부장입니다. 평택 관광단지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평택시민 40년 수건 사업인 관광단지 사업이 2022년부터 보상 협의를 이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80% 정도 보상 협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지분에 남은 주민들의 수용 재결 절차나 보상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점을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 들을 과감하게 줄이는 노력들이 좀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네. 생각을 최재형 의원.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메트로 신문의 김대희 본부장님이 질문을 해주시죠. 네, 마지막 질문인데 메트로신문의 김대희 기자입니다. 평택시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M 컨소시엄이 이제 지위를 상실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된 건데 이게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평택시 의회에서 어떤 입장을 좀 견지하고 있는지 이걸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최재형 의원님이 먼저 순서가 아니신가요? 제가 네. 공통된 입장이실 것 같은데, 의회 차원에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러운 일이죠. 이제 2022년도 3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된 이후에 이제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2차례가 있었습니다. 대전동방지법이라고 하는 이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 발의가 됐고, 이것을 개정을 하는 과정에 조금 저희가 이제 이 법에서 예외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선 대상자의 지위가 이제 철회를 함으로 해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주민분들이 많은 애로가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평택의 미래 먹거리로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성완종 족장의 국가 자원에서 미래자동차 사업을 넣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서둘러서 진행을 해서 우리 평택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입장들을 공통적으로 의회에서는 가지고 있고요. 다시 이제 용역을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의견 없으시죠? 네. 같은 의견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희 평택시 도전 언론인 클럽 기자 간담회 질문들이 다 끝났습니다. 예, 답변을 해주시느라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은 이제 단체 사진을 찍고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두 분 의원님
답변해 주시는데 애쓰셨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뭐 혹시 마지막인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마지막 소감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가 아까도 뭐 정책 지원관 제도든 뭐 여러 가지 저 의회 그 독립권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같이 좀 지금은 이제 의원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런 의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뭐 그런 뭐 교육이라든가 연수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만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면 평택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최진구 의원님 마지막. 저는 참 무거운 마음, 앞으로 남은 3년 기간에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시민들과 호흡하고 실천해 나가고 공부하는 연구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의회 양당 대표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지역 주민과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팅! 한 번 더 화이팅! 화이팅!